네, 현재 시간 사실 7분 지나고 있습니다. 또 한 주를 마무리하는 오늘장. 일단 코스닥은 게임주의 여파다 성장주의 여파로 아직도 파란불이 좀 남아 있고요. 코스피는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장 무엇을 또 마무리해 봐야 될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윤혜림 대표, 백대윤 대표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빠르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OX 들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요, SK이노베이션입니다. 오늘 한 4%가량의 상승을 장중에 유지하고 있는데 내년에 흑자 전환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르는 건지 그 외에 우리가 볼만한 요인은 뭐가 있는지 두 분의 OX 들어보도록 하죠. 선택은 오로일치가 되었습니다. 사실 LG엔솔은 진즉에 돈을 벌고 있었고, 네. SK온과 삼성 SDI 중에서 이제 삼성이 먼저 흑자 전환하고 이제 남은 건 SK온이었잖아요. 어떻습니까? 좀 앞으로도 유망해 보이십니까? 네, 오늘 실적 호조 전망과 함께 이제 자회사 SK온의 해외 공장 건설 소식에 장중에 17만 9,500원까지 주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제 자회사인 SK온이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이자 매장국인 인도네시아에 새로운 니켈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소식이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이제 석유와 화학 사업에 밸류체인 구축하고 있고 또 배터리나 소재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서 이제 친환경 포트폴리오 비중을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제 워낙 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제 매출 비중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 석유 부문이 68%, 화학이 16%, 배터리 7%, 윤활유 6%, 그리고 소재와 석유 개발 및 기타 사업이 3%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문별 실적을 좀 보자면 이제 석유 사업 부문이 전분기 대비 한 83% 이상 급감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국제 유가와 정제 마진 하락 여파로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화학 사업 부문 같은 경우는 2분기보다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 개선이 영업이익 증가에 영향을 끼쳤고요. 이제 윤활유 사업이 특히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판가 유지를 통해서 스프레드 개선에 힘쓴 것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전사 실적 개선에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석유 사업과 더불어서 사실 핵심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배터리 사업 부문이 조금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제 SK온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객사가 현대차와 기아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달러로 인한 환차익 수혜를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크게 누리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주 고객사가 유럽과 북미 완성차 업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비교가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사실 워낙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정유가 좋으면 배터리가 안 좋고 또 배터리가 좋으면 정유가 안 좋고 이제 업황이 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투심 약세를 불러왔던 SK온의 적자가 3분기부터 이제 개선이 되면서 내년에는 흑자 전환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공장 건설로 수익성 개선세 기대해 볼 수 있고 또 실적 호조까지 전망이 좀 보여지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 SK이노베이션의 주가에 배터리 사업 가치가 재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곧 겨울철이죠. 이제 난방 성수기도 진입을 하고 정제 마진도 반등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가야 될 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마감 OX에서 처음으로 다루는 종목인데요. 엔젠바이오 살펴보도록 하죠. 저도 오늘 이 종목이 뉴스가 나와서 좀 알게 됐지. 그전에는 좀 관심권 바뀌었던 종목이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엔젠바이오가 사우디 혈액암 정밀 진단 제품을 수주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 따냈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거래 제한폭까지 올랐고 현재는 18%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 이슈로 끝날지 연속 성이 있을지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한데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보죠. OX 나뉘어졌습니다.
사실 뭐 계약을 따는 건 좋은 건 알아요.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오늘 주가에 반응을 했죠. 네. 근데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공시가 이제 이슈가 나왔습니다. 음. 사우디아라비아의 의료조달청에 혈액암 정밀 진단 제품을 이제 공급을 한다라는 이슈로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 기업을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엔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NGS 기반의 유전자 패널 및 소프트웨어를 조금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NGS 검사는 좀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법이라고 해서 좀 더 이제 개개인에 맞춘 뭐 암이나 희귀 질환 같은 이런 특별한 정보를 조금 파악을 해가지고 치료제를 공급하거나 하는 것에 이제 활용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엔젠바이오가 오늘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수주 공시, 납품 공시가 조금 있어서 올라갔지만 이 기업의 조금 연속성을 조금 따져봤을 때에는 오늘은 조금 X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일단은 많은 바이오 기업이 조금 그렇듯이 지금 뭐 임상 시험이나 신약 개발 같은 데 하는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자금 조달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약을 개발하고 임상을 하는 거가 아니라 이제 NGS 기반의 제품을 뭐 개발하고 그다음 납품하고 하는 식으로 이제 여타 임상 시험에 대비해서는 조금 다른 사업을 조금 영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가 밸류상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신약 개발을 하는 업체보다는 조금 더 밸류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NGS 기반으로 수익을 내기에는 뭐 이제 재무상으로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납품 이력이나 실적으로나 봤을 때에도 조금 아직 공급망을 확보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지금 많은 제약 바이오들이 그렇듯이 뭐 이제 GMO 쪽이나 아니면은 이제 또 다른 캐시카우를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이제 엔젠바이오도 이제 이런 쪽으로 캐시카우를 조금 확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주가 흐름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엔젠바이오처럼 뭐 신약 개발이나 아니면은 이제 진단 키트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 하는 바이오주 관련보다는 조금 전통적으로 이제 종근당이나 아니면 셀트리온처럼 좀 캐시카우가 좀 확보되어 있는 바이오 쪽으로 조금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조금 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차트적으로 조금 봤을 때에도 9월 달에 한번 크게 또 상승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제 치매 체외 진단기 제품을 발매한다는 소식으로 121선을 강하게 뚫고 조금 지나갔었는데 아무래도 지지하지 못하고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상승에서도 121선을 강하게 조금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121선이 조금 지지되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나서도 들어가는 게 좀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X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엔젠바이오 덕분에 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세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죠. 에코프로비엠입니다. 눌림목 딱 주고 나서 3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어요. 저는 이 3거래 연속 계속 입맛만 다시고 이 에코프로비엠을 사지를 못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약간의 뭐 주춤했던 삼성 SDI라던가 LNF 그리고 첨보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시 또 기지개를 살짝 켰거든요. 우상향 지속될 수 있을지 여기서 여쭤볼게요. 두 분의 의견은요? 5로 일치가 되었습니다. 참 좋은 거 알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사면 왠지 박스권 상단일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하단을 본 순간 사면은 돈을 벌 것 같긴 한데 참 너무 당연해서 그런가 좀 어렵기도 한 종목이에요.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투자 의견은요? 저도 개인적으로 2차 전지를 항상 보기만 하고 입맛만 다시고 있어서 네. 좀 같은 마음이긴 한데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이번 3분기 사상 최대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죠. 그래서 컨센서스 상회 모습을 보여줘서 또 향후 이 기대가 되어지는 바에 의해서 조금 더 주가 강세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양극재 수요 확대 그리고 국내 전기차용 하이니켈계 양극재 판매 호조 계속되면서 이제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23년 IRA 시행으로 탈중국 공급망에 대한 완성차 셀 기업들의 협력 요구가 이어지면서 이제 소재 기업들 중심으로 좀 수주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에코프로비엠의 생산 능력 같은 경우 22년에 12.5만 톤, 24년 24만 톤, 그리고 26년 55만 톤으로 이제 2년마다 더블업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고객사의 신규 수주 가능성 증가가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생각보다 강한 양극재 가격 추이로 조금 단기적인 실적 모멘텀도 좀 우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실 이제 LG화학이나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산 전구체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반구체를 직접 양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가장 큰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수급을 봤을 때도 외인 기간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또 매물대 뚫고 상승하는 모습 좋은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국내 양극재 3사와 비교했을 때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조금 다시 한번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이 돼서 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도 5로 일치가 됐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이 직접 다음 주를 위해서 선택한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다음 주 미리 보기 마감을 산다 보도록 하죠. 키워드는요. 건전지랑 화성 가자. 화성이면은 뭐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테슬라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다른 종목일 수도 있어요. 건전지는 배터리? 네. 네, 알겠습니다. 열어보도록 하죠. 비츠로셀과 동아화성. 그럼 왠지 뭔가 화성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 싶기도 했는데 일단 비츠로셀을 지금 봐야 되는 이유가 딱히 있습니까? 눈에 띄는 게 있습니까? 네, 일단 비츠로셀 이제 전기차 요즘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시장을 조금 이끌어가고 있는 장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라고 하면은 양극재, 음극재 조금 이런 소재 제품에 조금 집중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이제 1차적으로 조금 봐야 될 게 리튬 1차 전지 기업입니다. 일단 리튬 1차 전지 같은 경우랑 이 리튬 2차 전지 즉 배터리랑 요즘에 유행이 되는 배터리랑의 차이는 충전 가능의 유무에 있는데 비츠로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튬 염화 티오닐 전지, 그다음 리튬 망간 전지를 조금 주력으로 해서 지금 프랑스, 이스라엘에 이어서 세계 3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장비들이 굉장히 소형화, 그다음 경량화, 그다음 고용량화로 조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거를 좀 통해서 봤을 때 기기를 제어하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배터리 전압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 시기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1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쓰고 있는 뭐 알카리 전지 같은 경우에 대비를 해서 봤을 때에도 배터리 전압 용량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뭐 고온이나 아니면은 저온에서도 굉장히 잘 버티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검침 시스템이나 군용 장비, 그다음 무선 장비나 계측 시스템 같은 경우에서도 좀 활용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단 1차 전지, 리튬 1차 전지 시장의 경우에는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18년 기준으로 한 2조 원대 시장을 조금 형성을 하고 있고요. 연평균 5% 정도로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단 1차 전지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활용 가치가 많고 굉장히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다는 조금 장점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군수용으로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일단은 군수용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뭐 충전이나 아니면은 교체가 조금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저온이나 폭발이나 이런 게 조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추 장비나 아니면 군수용 장비에서 뭐 백업용 전원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안정성이 요구하는 데에서 조금 활용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특히 이제 비츠로셀의 경우에는 이제 인도에 이제 군용에 계약을 체결하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러우 전쟁으로 계속 이제 방산에 대한 이슈도 집중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우리나라 제품들이 좀 꾸준하게 이제 해외로 추출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에도 방산 관련해서도 또 한 번 이슈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민간용 전지 분야에서는 뭐 수도나 가스나 이런 계측 장비에서 조금 활용이 잘 되고 매출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눈여겨봐야 될 점은 요즘에 이제 석유나 시추 파이프관 같은 데에서 이런 거를 계측하기 위한 걸로 굉장히 수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거에 사용할 때에는 좀 안정성이 워낙 확보가 되다 보니까 고온 전지라고 하는 매출에 굉장히 지금 잘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고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판가도 조금 높고요. 그다음에 수익성도 조금 더 개선이 되고 있는데 현재 누적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를 상회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이제 새로 증설되는 시추관이나 아니면 파이프라인에 굉장히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리튬 1차 전지 지금 개발하는 업체에서 지금 이제 조금 2차 전지 업체로 좀 탈바꿈하려고 하는 조금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 일단 1차 전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일단은 양극재나 아니면 음극재, 뭐 CNT 도전재 같은 배터리를 캐나다 이제 회사를 조금 인수를 하면서 사업을 조금 확장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고요. 거기다가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3분기 매출액이 340억 원, 영업이익이 8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5%, 95% 정도 상승을 했고요. 매출액 증가 추이로 봤을 때도 1분기에 215억 원, 2분기에 333억 원, 3분기에 345억 원으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받고 거기다가 지금 공시 내역도 봤을 때 앞으로도 좀 더 호재가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에도 일본 기준으로 이평선이 조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120을 한번 돌파를 하고 저점을 지금 조금 높아가면서 120선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해주는 조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매수가는 종가에서부터 12,500원 제안을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단기 매물대인 14,6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20에서 기준인 12,000원 제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치로셀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 14,600원, 손절가는 12,000원이고요. 이번에는 화성으로 한번 가볼게요. 동아화성.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똑같이 2차 전지로 배터리 쪽으로 접근을 한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럼요? 저는 2차 전지 관련이기도 하지만 네. 지금 10년 동안 수소 관련 내용으로 수소로. 연구 개발하고 있어서 네. 오늘은 조금 수소 섹터적인 측면으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래서 뭐 먼저 아는 척하면 안 돼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수소 자동차용 흡기 배기호스, 자동차 엔진 및 각종 부품을 연결하는 인테코스, 이제 도어 게스킷 등을 주요 제품으로 생산 중인 회사인데요. 이제 지금 현대차의 수소차용 흡기 배기호스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제 동아 퓨얼셀이 동아화성의 자회사로 동아화성이 지분의 82%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전기, 냉난방, 온수 공급을 위한 이 수소 전지역 스택을 제작하고 있고 또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 연료를 정지 상용화에 성공을 해서 이제 모회사 동아화성과 함께 같이 수소 관련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동아퓨얼셀이 최근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이 고온 고분자 전해질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이 영향으로 11월 9일에 상한가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 연료 전지가 이제 연평균 22.3% 성장을 하며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분야인데요. 이제 탄탄한 기술력을 보유한 이 동아 퓨얼셀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요즘 이제 사우디발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굉장히 시장에 훈풍을 주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섹터가 이제 수소 섹터 그리고 방산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옴시티 수소 관련 대장주이기도 하고 또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네옴시티 재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린 수소, 블루 수소, 암모니아 발전 등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이제 네옴시티 자체가 완전한 친환경으로 가겠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소가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 4분기 영업이익률이 4.4%, 그리고 이제 1, 4분기 4.1%, 2, 4분기 0.9%에서 사실 빠른 조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장점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래 성장 가치가 높기 때문에 조금 꾸준히 성장 중인 회사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여태 계속 수소 섹터가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지만 앞으로는 이제 좀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네옴시티를 계기로 조금 수소 산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수소버스와 트럭을 3만 대 정도 보급을 하고 액화수소 충전소 70곳을 구축을 하고 이제 수소 전문 기업 600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 또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조금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로 각광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사실 요즘 수소가 조금 이제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부터 조금 오르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오늘은 조금 모듈러 주택이 강세를 보이면서 아직까지는 수소 섹터가 조금 잔잔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중에서도 같은 섹터의 평화홀딩스가 잠깐 시세 분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니 지속적으로 조금 수소 섹터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고요. 이제 동아화성 매수가 종가 추천드리고 목표주가 13,000원 그리고 손절가 10,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아화성 목표 주가 13,000원, 손절가 10,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오늘의 수급도 체크를 볼 시간인데 백든 FA, 네. 오늘 눈에 띄는 매수 매도 종목 뭐가 있습니까? 네, 오늘의 매국인 매수 좀 상위 종목으로는 카카오뱅크가 조금 눈에 띕니다. 카카오뱅크 현재 지금 11거래 연속으로 조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눌려 있어서 아무래도 외국인의 이제 수급이 조금 들어오고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카카오 이제 그룹이 조금 세무조사를 받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1%대 지금 상승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점을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조금 상위 종목으로는 무림페이퍼 현재 4거래일 연속으로 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뭐 종이컵이나 아니면은 이제 일회용 제품 뭐 비닐봉지 같은 거를 좀 제한하겠다라는 이제 내용이 발표가 되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반사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재지 쪽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 뭐 플라스틱 용품, 일회용 용품을 조금 수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펄프값도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회용 용품이나 실적 관련해서도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조금 풀이가 됩니다. 다음 외국인 매도 종목으로는 삼성중공업 현재 2거래일 연속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24일 날에 오세아니아 선사로부터 LNG 운반석 5척 한 1조 4천억 원 정도의 규모를 공시를 했는데 그에 따른 조금 차익 매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22일에 또 오세아니아 선사랑 셔틀 탱커 관련해서 가지고 한 3,400억 정도 이제 또 공시 내역도 있고 거기에 지금 2년간의 수주액을 초과 달성하는 등의 이제 수주의 잔고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호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눈여겨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항공우주 지금 현재 2거래 연속으로 조금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9월달에 이제 폴란드 조금 항공기 수출을 하고 방산 효과가 조금 두드러지게 나타났었는데 아무래도 그 시세 분출의 이유에 따른 이제 좀 조정 국면이라고 조금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다른 기관 쪽의 수급도 볼까요? 네, 오늘 기관 매수 보니까 포스코 홀딩스가 눈에 띄었는데요. 5거래일 연속 지금 매수하고 있는데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 이제 태풍 흰남노 영향으로 3분기 실적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중국 봉쇄로 인해서 조금 매출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4분기 실적도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하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2차 전지 소재, 리튬, 니켈, 수소, 에너지까지 사업을 확장하면서 철강적 리스크를 이제 2차 전지 업황으로 조금 완화시킬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튬 가격 또한 지난해 11월과 비교했을 때 2배 가까이 급등하면서 매출이 늘고 있고 또 이제 2023년 말 광양 리튬 공장 가동으로 인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2차 전지 소재 사업 가치가 조금 부각할 수 있는 점에 대한 기대감 매수세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매도 종목 보니까요. SK 하이닉스 눈에 띄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업황 부진으로 인해서 조금 적자 우려 때문에 이런 모습 보여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 동시효과 구간에선 결국 코스피가 빨간불을 좀 켜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약보합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0.67% 하락하면서 733.29포인트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선 역시 성장주들이 이번 주에 좀 상승하려고 했던 의지가 꺾인 모습, 위믹스의 여파가 크면서 위메이드 그리고 게임주가 같이 밀리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